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MRI의 릴렉세이션 중에서도 종축자기화로의 회복을 나타내는 T1 릴렉세이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T1 릴렉세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횡축자기화로 갔던 로우 에너지 스핀들이 결국은 열평형 상태로 돌아오는 과정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래 펄스를 차단하게 되면 횡축자기화로 넘어갔던 스핀들이 다시 비제로 필드의 방향, 즉 종축자기화로의 정렬을 나타나게 되고, 이때 과잉되었던 에너지를 기부업, 포기하면서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T1, E1을 갖다가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이죠. longitudinal relaxation time, 즉 종축자기화, 혹은 열평형 상태로 한다고 해서 summer relaxation time, 그 다음에 에너지를 주위에 있는 격자에 전달하고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온다고 해서 spin lattice relaxation,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 펄스를 인가하면 그 즉시 바로 종축자기화가 MXY 평면으로 플립이 돼 넘어가죠. 이때 아래 펄스를 차단하게 되면 두 가지 현상이 생기게 되는데, 그 아래 펄스에 의해서 생기는 두 가지 현상은 하이 에너지 스핀들이 로우 에너지 스핀들로 오게 되는 것이고, 최초의 아래 펄스를 인가받기 전인 아웃 오브 페이지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횡축자기화로 넘어갔던 스핀들이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는 현상을 우리가 T1, E1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아래 펄스를 인가를 하면 종축자기화가 횡축자기화로 넘어간다고 했습니다. 자, 아래 펄스를 차단하면 올라오게 되는데, 지금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는 내용들은 고전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스핀들은 눈에 볼 수가 없죠. 프로톤도 우리가 둥그렇게 그리지만 사실상 프로톤이 둥근 모양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설명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고전적으로 설명하는 것 뿐이죠. 마찬가지로 제가 지금 기술하고 있는 이러한 모식도도 이렇게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양자역학이기 때문에 확률 통계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사전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종축자기화가 횡축자기로 넘어갔다가 아래 펄스를 차단하게 되면 이완을 하게 되는데, 이완 과정에서 이렇게 나선형의 분포를 그리면서 원래 있던 자리로 올라오게 됩니다. 이 나선형의 분포를 그리면서 올라오는 성분에는 수직으로 올라오는 성분이 있고 횡축으로 퍼지는 성분이 있죠. 그 두 가지 성분 중에서 수직으로 올라오는, 이렇게 회복하는 성분을 우리가 T1, E1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올라오는 성분을 조절하는 인자를 우리는 TR이다,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종축자기화가 형성이 되어 있을 때 라디오 프리퀀시를 인가하면 MXY 평면으로 플립됐다가 다시 아래 펄스를 차단하면 올라왔다가 다시 라디오 프리퀀시를 인가하면 내려가고 올라가고를 반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종축자기화의 회복이 충분히 있어야지만이 다음 아래 펄스를 인가받았을 때 신호를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라디오 프리퀀시를 인가하고 차단했을 때 올라오게 되는데, 이 올라오는 성분 중에서 이 종축자기화가 63%까지 회복되는 데 걸리는 시간을 T1, E1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63%는 이 MZ 종축자기화로의 회복에 의한 수식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뒤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토탈 아래 펄스를 경험한 스핀들을 1로 봤을 때 다음과 같은 과정에 의해서 63%까지 회복되는 데 걸리는 시간을 T1, E1, 그래서 종축자기화의 63%까지의 회복을 T1, E1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T1, E1 시간은 여러 가지 인자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T1, E1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우리는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프로톤 스핀 관점이고요. 두 번째는 레티스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장의 세기가
1.5 테슬라에서 다음과 같이 라머 프리퀀시가 주어지게 된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이 프로톤의 세차 주파수와 동일한 라디오 프리퀀시를 인가를 하면 이 스핀이 플립됐다가 라디오 프리퀀시를 끊게 되면 이완을 하면서 여기 있는 격자로 에너지를 전달하게 되는 것이죠. 현재는 프로톤의 라머 프리퀀시와 그 다음에 격자의 움직임이 비슷하기 때문에 에너지 전달이 용이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외부 자기장을 증가를 시키게 되면, 즉 자기장의 세기가 커지면 공명 주파수가 증가가 되는 것이죠. 자, 공명 주파수는 증가가 됐는데 상대적으로 진동수가 느린 격자로 이때는 에너지 전달이 용이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이완 시간, 에너지를 빨리 전달해야지만이 종축으로의 복귀가 빠르게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T1 릴렉세이션 타임이 증가를 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레티스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레티스에서 분자의 구조에 따라서 T1 이완 시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자, 여기 산소가 있고 수소 원자가 있습니다. 산소는 전자를 8개를 가지고 있고 수소는 1개를 가지고 있죠. 이 산소와 수소 2개가 만나면 물 분자가 됩니다. 자, 이때 물 분자가 됐을 경우에는 전자를 8개에서 10개가 되는 것이죠. 이때 이 전자는 산소와 수소가 공유 결합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전자를 지금 공유하고 있죠. 자, 그런데 사실상 전자가 총 10개가 됐고 수소와 산소가 공유 결합을 하고 있긴 하지만 상황은 약간 다릅니다. 자, 어떤 상황이냐? 지금 현재로는 수소가 전자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는 전자 껍질이 더 큰 그러니까 에너지가 더 큰 산소가 수소 원자의 전자를 끌어당깁니다. 이때 이 끌어당기는 힘을 우리는 전기 음성도라고 하는데 이 전기 음성도 때문에 수소 원자의 전자를 산소 쪽으로 끌어당기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유를 안 한 것은 아니지만 공유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전자를 산소 쪽으로 끌어당기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전자가 산소 쪽으로 위치했기 때문에 산소는 마이너스 차지를 갖게 되고 수소 원자는 다음과 같은 플러스 차지를 갖게 됩니다. 전자를 공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를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은 그런 현상을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극성 공유 결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자에 의해서 극이 바뀌었다. 자, 그러한 전자를 우리는 공유 결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가 극성 공유 결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수소 원자는 이렇게 외부 자기장의 무방비로 노출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외부 자기장에 놓이게 되면 일렉트론 클라우드가 없는 이 수소 원자는 자기장에 노출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지방은 약간 다릅니다. 지방은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탄소는 이 수소에 있는 전자들을 끌어당기는 전기 음성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소 원자로부터 전자를 끌어당기지 않기 때문에 이 지방에 붙어 있는 이 지방 분자는 바로 일렉트론 클라우드를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방에 붙어 있는 수소 원자는 일렉트론 클라우드 때문에 외부 자기장으로부터 쉴딩을 받는 것이고 물 분자에 붙어 있는 수소 원자는 이 전자 구름이 없게 됩니다. 따라서 자기장이 그대로 노출이 되게 되고 실제로 이 물 분자에 붙어 있는 수소 원자가 지방에 있는 수소 원자보다 라머 프리퀀시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에 따라서 이완 시간 동안 길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각 지방과 그다음에 물 분자 또는 그 밖에 물질에 붙어 있는 수소 원자들의 저런 라머 프리퀀시가 어느 정도인지
관련 문헌을 찾아봤는데 그 문헌은 페이퍼를 통해서는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책을 찾긴 했는데 대부분 공개를 하지 않고 있어서 혹시나 궁금하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책을 구매하셔서 읽으시면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레티스 관점에서 T1, E1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팩터 중에 하나는 바로 분자 텀블링입니다. 분자의 종류는 극성 분자와 비극성 분자가 있습니다. 극성 분자는 앞서서 제가 물 분자를 말씀을 드렸었죠. 이러한 지방은 탄소와 수소로 연결되어 있고 지질이 붙어 있는 비극성 분자입니다. 이러한 비극성 분자는 같은 특성을 가지는 비극성 분자끼리 잘 섞이거나 용해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자 내부에서 전자의 밀도가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는 분자 내부에서 상호작용이 적다는 것을 의미하고 따라서 지방 분자는 물 분자에 비해서 더 느리게 텀블링을 합니다. 물 분자에 비해서 느리게 텀블링을 하는데 이와는 반대로 앞서 말씀드린 이 물 분자는 극성 분자입니다. 이런 극성 분자는 분자 내에서 전하에 치우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산소 쪽으로 전자가 치우쳤었죠. 이러한 치우침에 의해서 분자 내에서 상쇄되지 않는 양전하와 음전하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전자들이 분자의 일부에 집중이 되고 이러한 극성 결합으로 인해서 물 분자는 서로 강한 상호작용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물 분자는 분자 텀블링을 빠르게 합니다. 이러한 분자 텀블링이 결국은 T1, E1 시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렉트론 클라우드가 없는, 그래서 자기장이 그대로 노출되고 분자 텀블링이 빠른 물 분자는 결국 T1, E1 시간이 길어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T1, E1 시간이 증가하는 이유를 우리가 양자의 회전 상관 시간, 바로 분자 텀블링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T1, E1 시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또 다른 인자는 바로 온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분자의 텀블링은 온도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자, 일반적으로 온도가 증가하면 이완 시간이 길어지는 게 확인이 되시죠. 여기 T1, T2가 다 있는데 T1 이완 시간이 길어집니다. 온도가 증가하면 이러한 어떠한 분자의 내부에서 열 운동도 증가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은 뭐가 바뀌냐면 분자 내부에 결합 에너지가 깨지게 됩니다. 따라서 그 분자 내에서 깨진 결합 에너지 때문에 분자를 더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움직임이 가능하게 되고 그 결과로 텀블링 비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온도가 증가를 하게 되면 분자 내에서 결합 에너지가 깨지고 결국은 분자가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텀블링 비율이 증가하게 된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텀블링 비율이 증가하게 되면 텀블링 레이트가 증가를 하게 되면 결국 이완 시간이 길어진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온도에 따라서도 T1, 이완 시간의 지배를 받게 되고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텀블링 레이트가 증가해서 이완 시간이 증가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T1, 이완 시간에 영향을 주는 스핀 관점 혹은 레티스 관점에서의 여러 가지 팩터들을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T1, E1을 하려는 두 가지 물질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위쪽 거는 A와 B가 있는데 모두 다 종축자기화가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라디오 프리퀀시를 인가하게 되면 두 가지 물질 모두 MX웨이 평면으로 플립이 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라디오 프리퀀시를 차단을 하게 되면
T1 이완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63%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A가 더 빠르게 됩니다. 즉 63%까지 A가 도달했을 때 B는 아직도 한참 못 미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만큼의 시그널 차이를 내게 됩니다. 즉 MO의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종축 자기와의 양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만큼의 시그널 인텐시티의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자, 여기 세 개의 물질이 있는데 자, 레디오 프리퀀시를 맞고 플립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프로톤의 세차 주파수와 주위에 있는 레티스의 움직임이 가장 비슷한 게 중간에 있는 것이죠. 오른쪽 것은 상당히 빠릅니다. 자, 이렇다고 한다면 레디오 프리퀀시를 차단하면 에너지 전달 효율이 가장 높은 것은 격자와 프로톤의 라모 프리퀀시가 가장 비슷한 두 번째 물질이 되겠죠. 자, 이 두 번째 물질이 바로 지방입니다. 그래서 지방은 에너지 전달 효율이 상당히 용이한 것입니다. 반면에 지금 물 분자는 텀블링 레이트가 상당히 빠르죠.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물 분자는 전기 음성도에 의해서 수소 원자의 일렉트론 클라우드가 형성되지 못한다. 그리고 텀블링 레이트가 빠르다고 했죠. 그래서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빠르게 움직이게 되고 수소 원자의 그 에너지를 용이하게 전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완 시간이 길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가장 왼쪽에 있는 고체는 그거의 중간 정도가 되겠죠. 중간 정도가 될 것입니다. 어쨌든 중간에 있는 지방보다는 이완 시간이 느리고 물 분자보다는 빠르게 되는 그런 현상을 보이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완 시간이 빠른 지방 조직과 물 조직의 대조도 차이를 극명하게 보이는 영역에서 바로 T1 컨트라스트를 극명하게 내는 부위에서 우리가 T1 대조도를 형성해야 된다. 즉 이러한 T1 이완의 차이를 이용해서 바로 T1 웨이티드 이미지를 얻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적절한 TR의 범위를 선정해서 다음과 같은 T1 강조 영상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T1 강조 영상은 임상 영상이기 때문에 이것은 임상 영상에 대해서 파트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T1 이완을 통해서 만들어낸 이미지가 바로 T1을 강조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T1 웨이티드 이미지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형성된 T1 강조 영상에서 왜 우리는 짧은 TR을 사용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팻과 그레이매터 워터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지방은 100m 달리기가 10초고 그레이매터는 15초, 물은 20초라고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0m 전방에 나무가 있는데 자, 이 나무를 지금부터 찍고 오라고 시킬 겁니다. 자, 그때 찍고 오는 시간을 10초를 주겠다고 한다면 10초 뒤에는 어떠한 현상이 발생을 하냐면 지방은 100m 달리기가 10초이기 때문에 원래 있던 원점으로 돌아올 것이고 그레이매터는 오다 멈출 것이고 물은 나무에 도착하면은 끝날 겁니다. 자, 나무를 찍고 오는 시간을 10초를 줬더니 100m 달리기가 빠른 지방과 그렇지 못한 그레이매터 워터와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즉 누가 달리기를 잘하고 잘하지 못하는가를 극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자, 그런데 나무를 찍고 오는 시간을 20초를 준다고 한다면 어떠한 현상이 발생을 하느냐. 달리기가 빠른 지방도 원점으로 돌아오게 되고 달리기가 비교적 느린 그레이매터와 워터도 원래 있던 원점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즉 누가 달리기를 잘하는지 알 수가 없게 된 거죠. 즉 나무를 찍고 오는 시간을 길게 줬더니 누가 달리기를 잘하는지 알 수가 없더라.
즉 T1이라고 하는 것은 T1, E1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선형으로 올라오는 성분 중에서 수직으로 올라오는 성분이라고 했습니다. 자, 따라서 이렇게 올라오는 성분으로 영상을 만든 것을 T1 강조 영상이라고 했는데 이 올라오는 거에 대한 차이가 바로 T1 컨트라스트가 되는 것이죠. 그 T1 컨트라스트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친구들의 차이를 극명하게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올라오는 시간을 짧게 줘야지만이 빠른 친구와 느린 친구의 차이점을 극명하게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올라오는 시간을 길게 주면 어떻게 됩니까? 달리기가 빠른 친구든 느린 친구든 모두 종축자기화로 회복을 하기 때문에 어떠한 친구가 더 빠른 친구인지를 알 수가 없더라. 즉 T1 컨트라스트가 감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T1, E1을 이용해서 만들어내는 T1 웨이티드 이미지에서는 E1 시간을 짧게 줘서 올라오는 친구들의 속도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즉 T1 컨트라스트를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E1 시간이 빠른 친구와 그렇지 못한 친구가 친구의 이러한 종축자기와의 양이 가장 큰 차이가 나는, 즉 T1 컨트라스트가 가장 큰 차이가 나는 부분에서 영상을 획득하게 되는데 바로 이 부분이 쇼TR이 되겠습니다. 즉 500ms 정도의 범위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 부위에서 영상을 획득해야지만이 어떻게 됩니까? TR이 짧은 시점에서 영상을 획득해야지만이 빠른 친구와 그렇지 않은 친구의 차이점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 이렇게 이완이 많이 이루어진, 즉 TR을 길게 준, 이쪽이 T월템이죠. TR을 길게 준 부분에서 영상을 획득하게 된다면 T1 컨트라스트가 낮은 영상을 얻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조직들은 T1, E1 시간이 수치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들은 굳이 아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자기장이 변함에 따라서 E1 시간은 바뀌게 되는 것이죠. 증가를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수치에 대해서는 굳이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실험을 하거나 연구를 하거나 할 때는 참조를 할 수 있어도 굳이 평상시에 이 E1 시간에 대해서는 머릿속에 숙지를 하고 계시지 않아도 된다. 다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T1 영상에서 어떠한 물질이 이완 시간이 빠른지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빠른 물질이 지방, 그 다음에 간, 화이트 메타, 그레이 메타, 머슬, CSF, 물 순으로 이완 시간이 짧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T2에서는 어떻습니까? T2는 근육이 제일 앞으로 빠져나오죠. 그 다음에 리버, 나머지는 순서가 똑같습니다. 자, T1에서는 이완 시간이 빠를수록 밝게 나타나지만 T2에서는 이완 시간이 빠를수록 어둡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했던 이 T1, E1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T1, E1은 종축자기와의 회복에 의한 대조도를 형성하기 위해서 대조도에 의한 차이로 영상을 만드는 것이다. 즉 종축자기와로의 회복을 일컫는다. 그래서 이 E1을 이용한 영상이 바로 T1 강조 영상이다. 그 T1 강조 영상은 종축자기와의 회복에 의한 대조도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핀 레티스 릴렉세이션이다. 즉 자기장의 세기에 따라서 라머 프리퀀시를 형성하고 있는 이 프로톤이 주위에 있는 분자나 원자한테 얼마나 에너지를 잘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종축자기화로의 회복이 달라지게 됐죠. 그래서 에너지 전달 효율이 빠른 친구는 이완 시간이 빠르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느리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읽었다 스핀 레티스 릴렉세이션이라고 했고, 이 릴렉세이션을 내 영향을 미치는 팩터들을 스핀 관점과 레티스 관점에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T1 E1으로 만들어진 T1 강조
T1, E1을 이용한 T1 웨이티드 이미지는 바로 해박적 구조를 보는데 능합니다. 대표적인 게 펑셔널 MRI죠. 그래서 펑셔널 MRI에서는 3D SPGR, FSPGR로 물론 그레디언트 계열이긴 하지만 3D FSPGR로 T1 컨트라스트를 만들어내고 그 위에 EPI 시퀀스로 액티베이션 된 맵을 얹혀서 보죠. 즉 리전 디텍션은 약합니다. 대부분의 리전은 물 성분이 있기 때문에 리전 디텍션이 강한 것은 T2이고 이런 해박적 구조를 나타내는데 능한 것은 바로 T1 웨이티드 영상이다. 이것은 T1, E1의 차이를 이용해서 만들었다. 자, 그 다음에 자기장에 영향을 받는다고 했죠. 이완 시간이 자기장에 영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 자기장에 영향을 받는 내용들은 앞서 말씀드렸죠. 스핀 관점에서, 분자 관점에서 자기장에 영향을 왜 받는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완 시간이 짧을수록 밝게 나타난다. 그래서 T1, E1이 가장 짧은 조직은 지방, 그 다음에 가장 느린 조직은 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간략하게 T1, E1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T2, E1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